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민철이라는 서당 훈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살의 민철은 마음씨는 착했지만 주머니는 늘 비어있는 가난뱅이였지요. 아이고, 오늘도 쌀독이 바닥이네. 이거 어찌 살아가나 몰라. 민철은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서당 마당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려왔지요. 거참, 할매, 거서 뭐하는 것이오? 민철이 나가보니 허리 굽은 거지 할머니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였지요. 아이고, 할머니, 어서 일어나시오. 젊은이, 배가 고파서 혹시 먹을 것 좀 주시겠소? 할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민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굶기는 마찬가지였지만 할머니가 더 불쌍해 보였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뭔가 구해올 테니께. 민철은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가 마지막 남은 엽전 몇 푼을 꺼냈습니다. 이 돈이면 자신이 하루는 더 버틸 수 있는 돈이었지만 할머니가 더 급해 보였지요. 할매, 이걸로 국밥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시오. 아이고, 고마운 젊은이여.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신다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이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받으며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 번의 큰 시련이 닥칠 것이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명심하거라, 젊은이. 그러고는 할머니가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지요. 참 신기한 할머니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철에게는 어려서부터 정해진 혼약이 있었는데 이제 곧 혼례를 올려야 할 때가 다가왔지요. 아이고, 첫날 밤이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네. 도대체가 여인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렵구나, 어려워. 민철은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 가르치는 건 자신 있었지만 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겁쟁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런 민철을 본 친구 갑돌이와 을수가 팔을 휘어잡으며 소리쳤지요. 야, 이 바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혼례 치를 기가? 오늘 기생방에 가서 제대로 배워보자. 아이고, 나는 됐다. 내 어찌 훈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더러운 곳에 가겠는가. 더럽긴 뭐가 더러워. 남들은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오늘은 의리 있는 이 친구들이 공짜로 좋은 맛을 보여준다니까 그러네. 거기서 여자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첫날 밤에 신부가 도망갈 것이라니까. 친구들은 민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더니 어느새 한양 최고라는 기생방 앞에 도착했지요. 어서 들어가라. 겁쟁이야. 민철은 떨리는 다리로 기생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지요. 연분홍 저고리를 입은 아름다운 기생 하나가 민철과 눈이 마주쳤지요. 어머, 이런 순진한 총각 훈장님께서 여기에 웬일이세요? 월양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에 민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요. 저는 그냥. 아이고,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네요. 월양의 부드러운 미소에 민철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철은 벌떡 일어나더니 황급히 도망쳤지요. 안 된다. 나는 못하겠어. 민철이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월양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총각이네. 저런 순수한 사람이 또 있을까? 월양은 민철이 뛰쳐나간 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같은 기생방에 있던 춘애가 다가왔습니다. 월향아, 좀 전에 그 총각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좀 이상해. 다른 남자들과는 뭔가 달라. 뭐가 달라? 다 거기서 거기지. 월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애야, 너도 봤잖아. 그 총각이 기생방에 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 그러고 보니 참 웃겼지. 다른 남자들은 오자마자 기생들 몸부터 만지작거리는데. 맞아. 그 총각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어. 춘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신기했어. 보통 남자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말이야. 그리고 도망갈 때도 미안하다고 인사하고 나가더라. 그런 남자는 처음 봤어. 월양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춘애야,
나 그 총각한테 관심이 생기나 봐. 어머, 월양이가? 그동안 어떤 남자한테도 관심 없었으면서?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순수한 눈빛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더라. 춘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향아, 조심해. 마님이 알면 큰일 날 거야. 알아. 그런데도 자꾸 생각이 나. 월양은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순수한 사람 같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선량한 사람 같아. 그러다 갑자기 월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사실 월양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슬픈 과거가 있었지요. 월양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흉터는 3년 전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고 죽던 날 생긴 것이었거든요. 정승 영감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역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월양의 본명은 윤설아였습니다. 정승 윤대감의 외동딸로 태어나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던 그녀였지만 하루아침에 기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때 기생방 마담인 복녀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월향아, 아까 그 총각 뭔가 수상하더라. 너 그놈한테 관심 있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마님. 그냥 신기해서요. 그냥이 어디 있어? 너 그놈 건드리면 안 된다. 그놈은 임자 있는 몸이다. 너는 모르겠지만 그 훈장과 혼례를 치를 여인은 내가 중매를 놓은 집안의 여식이다. 경비를 두둑하게 받은 만큼 일에 탈이 생기면 안 된다. 명심하거라. 괜히 순진한 양반 꼬셔서 팔자 고칠 생각일랑 접어두거라. 그러니 괜히 엮이지 말고 내일이나 해. 복녀가 화를 내며 나가자 월양은 더욱 민철이 궁금해졌습니다. 마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 것이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양은 몰래 기생방을 빠져나와 민철의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때 담장 너머로 민철의 모습이 보였지요. 민철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다정해 보였습니다. 철수야, 이 글자는 이렇게 써야 하는 기라. 선생님, 어려워요. 어려우면 천천히 하면 되는 기야. 급할 것 없다. 민철의 따뜻한 모습을 보니 월양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내 가슴이 갑자기 왜 이리 요동치는 것이오? 수업이 끝나자 월양은 용기를 내어 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훈장님, 그때 그 기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첫날 밤 준비 말이에요. 민철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생님은 그냥 가시오. 왜 안 되는 거죠? 혼례 앞두고 이렇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월양이 한 걸음 다가서자 민철은 더욱 당황했지요. 저는 그런 더러운 일은 못하겠소. 더러운 일이라고요? 월양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훈장님, 저도 한때는 양반가 규수였어요. 정승 윤대감의 딸이었다고요. 뭐라고요? 정승가 딸이라고 하셨소?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후에 이런 신세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월양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민철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훈장님도 첫날 밤이 두렵지 않나요? 저도 여자로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머, 저기 봐. 서당 훈장이 기생하고 뭐하고 있는 기야? 아이고, 혼례 앞두고 기생이랑 바람 피우나? 이거 큰일 났네. 며느리 될 아가씨한테 말해야 하는 것 아니가? 민철과 월양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일이 혼례할 집에 알려지면. 걱정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월양은 민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오늘 밤 뒷산정자에서 만나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러면 정말 괜찮겠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첫날 밤 준비도 도와드리고요. 민철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알겠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오. 물론이지요.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의 시작인 줄은 아직 몰랐지요. 그럼해지면 정자에서 만나요. 훈장님. 네, 조심히 가시오, 월양님.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게 떠오른 저녁이었습니다. 뒷산 정자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신선이 사는 곳처럼 아름다웠지요. 민철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와 계셨네요. 월양이 살그머니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선녀 같았지요. 하얀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은 월양의 모습에 민철은 또 한 번 넋을 잃었습니다. 훈장님, 왜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요? 어서 앉으세요. 아, 네. 그런데 정말로 이런 걸 가르쳐 주실 거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으니 월양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요. 먼저 여자의 손을 잡는 법부터 배워보세요. 손을 잡는다고요? 그냥 잡으면 되는 건 아니오? 아이고, 이 바보. 그냥 잡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자 손은 이렇게 조심조심 잡아야 하는 거예요. 월양이 민철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철의 심장이 쿵덕쿵덕 미친 듯이 뛰었지요. 이렇게 살짝살짝 만지면서 잡아야 해요. 너무 세게 잡으면 아프거든요. 아, 그런 건가요? 이렇게 말이오? 민철이 따라 해보려는데 너무 조심스러워하다가 월양의 손을 깃털 만지듯 살살 건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살하면 손 잡는 게 아니라 간지럽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번엔 민철이 너무 세게 잡았습니다. 아야,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하오. 힘 조절이 잘 안 돼요. 월양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훈장님, 글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하세요? 붓을 깃털처럼 잡았다가 돌덩이처럼 잡았다가? 그건 또 다른 일이지 않소. 그럼 이제 눈 마주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눈을 마주 본다고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오? 당연하죠. 이렇게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월양이 민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민철이 너무 집중한 나머지 눈을 크게 뜨고 뚫어져라 바라봤지요. 아이고, 훈장님. 그렇게 눈 크게 뜨고 보면 무서워 보여요. 그렇소. 그럼 이렇게? 이번엔 민철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푸아, 이제는 졸린 사람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요? 월양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훈장님 참 재미있으시네요. 이렇게 웃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진지한데 월양님은 계속 웃으시는 게. 미안해요. 그런데 너무 귀여우셔서요. 민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소. 처음 치고는 잘하시는 거려. 실수가 많긴 하지만. 정말요? 그럼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이요? 민철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그런 민철이 기특하고 귀여워 보였지요. 어떠세요? 이제 좀 익숙해지시나요? 그렇소. 그런데 좀 이상하오. 월양 당신과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오. 민철의 솔직한 말에 월양의 가슴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주려던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민철에게 진심으로 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저도 훈장님과 있으니까 좋네요. 그렇게 달콤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 첫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철이 월양과 약속한 대로 뒷산 정자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시럭부시럭 숲속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누가 오는 것 같은데. 민철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자 아래로 비틀거리며 올라오는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월양 낭자. 그것은 다름 아닌 월양이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오? 민철이 깜짝 놀라 월양에게 달려갔습니다. 월양은 숨을 헐떡이며 민철의 품에 쓰러졌지요. 훈장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오? 누가 이렇게 했소?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온순한 그였지만 월양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기생방 마님 복녀가 저를 죽이려 해요. 뭐라고 하셨소? 마님이 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제가 훈장님을 만난다는 걸 알고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월양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말하길 감히 기생 주제에 딴 남자를 만나다니 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때렸어요. 아이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나. 민철의 얼굴이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화를 내본 적이 거의 없던 그였지만 월양을 해친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훈장님, 저 때문에 훈장님도 위험해질 거예요.
마님이 훈장님까지 해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민철이 월양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소. 그 여자가 감히 월양님을 다시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다간 훈장님도 위험해져요. 그래도 상관없소. 월양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요. 민철의 눈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겁쟁이였던 총각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용기를 내는 순간이었지요. 우선 상처부터 치료해드리겠소. 여기 앉으시오. 민철은 월양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월양은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고마워요, 훈장님. 이제 진짜 남자가 다 되셨네요. 민철이 월양의 상처를 돌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월양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입을 열었지요. 훈장님, 사실 마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마님이 어쨌다는 것이오? 그년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모함한 원수의 첩이었어요. 뭐라고 하셨소? 그게 무슨 소리요? 민철이 깜짝 놀라 월양을 바라봤습니다. 월양의 얼굴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지요. 3년 전 우리 아버지를 영무 누명으로 죽게 만든 놈이 좌의정 한성남이에요. 그 더러운 놈의 첩이 바로 복녀 마님이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월양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복녀 마님은 원래 궁녀였어요. 그런데 궁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쫓겨났죠. 무슨 나쁜 짓을 했소? 후궁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궁중 비밀을 좌의정 한성남한테 팔아넘겼어요. 그때 김상궁 할머니가 그 일을 알고 복녀를 궁에서 내쫓았던 거예요. 민철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김상궁 할머니와 복녀 마님이 원수 사이였단 말이요? 맞아요. 복녀는 그때부터 김상궁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김상궁과 친했던 우리 아버지까지. 월양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복녀는 한성남의 첩이 된 후에 아버지를 모함할 계획을 세웠어요. 김상궁의 친구였던 아버지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던 거였죠. 겨우 그런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그뿐만 아니에요. 복녀가 저를 일부러 기생방으로 데려온 것도 복수의 일환이었어요. 월양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어제 마님이 저를 죽이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 아비를 영모로 몰았던 일도 재미있었지만 양반과 교수였던 내가 기생이 되어 굴욕당하는 걸 보는 게 더 재미있다고. 그런 악독한 것이 있나? 그리고 또 말하길. 김상궁, 그 늙은 년도 언젠가는 내 손에 당할 거다. 내가 먼저 죽는 걸 보고 나서 말이하라고 했어요.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김상궁 할머니도 위험하단 말이오? 네. 그래서 더 무서워요. 복녀는 단순히 저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과거 자신을 망하게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복녀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기생년이 총각하고 정답게 있네? 호호호, 다 맞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를 거야. 복녀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30년간 쌓인 원한이 서려 있었지요. 김상궁 그 늙은 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윤대감 그 고지식한 놈 때문에 내 과거가 들킬 뻔했으니까. 마님, 그만하시오. 그만하기는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너희 둘을 없애고 나면 김상궁 그 할마씨도 처리할 거야.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하지. 호호호. 그리고 밤일도 제대로 못 치르는 바보 총각. 너도 이제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어. 복녀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야들아, 이 총각도 제거해야겠어. 월양이 혼자 죽는 것보다 둘이 함께 죽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감히 사람을 죽이겠다고? 죽이기야 뭐 어려운 일인가? 호호. 복녀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야들아, 저 둘을 깨끗하게 처리해라.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네, 마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철은 떨리는 다리로 월양 앞에 버티고 섰지요. 월향, 제 뒤에 있으시오. 내가 어떻게든 막겠소. 하지만 민철의 목소리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월양이 가슴 뭉클해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비 온다. 쯤이오, 월향님, 어서 도망치시오. 민철이 월양의 손을 잡고 정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 때문에 복녀와 부하들의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서 말이지요. 이것들 어디로 갔어? 놓치지 마. 저쪽으로 갔습니다.
우당탕탕 부하들이 뒤쫓아왔습니다. 민철과 월양은 빗속을 헤치며 마을로 뛰어들었지요. 훈장님, 이쪽으로요, 골목길로.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마을 전체가 추격전의 무대가 되었지요. 더 이상 못 뛰겠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오. 저기 빈 창고가 있어. 민철이 월양을 이끌고 낡은 곡식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집더미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지요. 일단 안전한 것 같소. 고마워요, 훈장님. 무서웠어요. 월양이 품에 안기며 울자 민철은 월양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었지요. 괜찮소. 이제 안전하오. 빗소리가 창고 지붕을 두드리며 운치 있게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만의 은밀한 시간이 시작되었지요. 훈장님, 저 때문에 이런 고생하시게 해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여. 난 월양님을 지키고 싶었소. 민철이 월양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훈장님, 혹시 진짜 첫날 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셨소? 그런 건 나중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월양이 민철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 훈장님 얼굴이 홍시가 되셨네요. 아이고, 그만하시오. 몸이 아래가 이상하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의 느낌이에요. 월양이 민철의 옷고름을 살살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해요. 신부도 무서워하지 않게요. 아, 이런 걸 여기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벌컥 열렸지요.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복녀와 부하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곳에서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복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끝인가. 도망갈 곳도 없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복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철과 월양은 서로를 꼭 안고 떨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게 들려왔고 횃불의 불빛이 두 사람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야들아, 저 둘을 꽁꽁 묶어라. 복녀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민철이 월양을 감싸며 막아보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지요. 훈장님, 도망가세요. 안 돼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이놈들아, 가만히 있어! 우당탕, 쿵쾅,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 결국 두 사람은 밧줄에 묶여 끌려 나왔습니다. 민철의 도포는 찢어져 있었고 월양의 치마도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참 보기 좋은 한 쌍이구나. 호호호. 복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악독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자, 이제 벌을 받을 시간이야. 먼저 너부터 말이지. 복녀가 민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훈장이라는 놈이 기생하고 무슨 짓거리냐? 둘이 사랑놀이라도 하느냐? 어차피 넌 기생년하고는 못 살아. 신분이 다른데 무슨 사랑이야? 그러더니 복녀가 월양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년은 내일 밤에 강물에 빠질 예정이야. 그리고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지. 호호호. 감히 이것들아. 월양을 건드리지 마라. 민철이 발버둥 쳤지만 밧줄은 더욱 조여올 뿐이었습니다. 훈장님, 저는 괜찮아요. 훈장님이라도 살아계세요.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는 함께 살거나 함께 죽을 거요. 호호호. 참 애틋해서 못 봐주겠네. 하지만 이제 끝이야. 복녀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둘을 떨어뜨려 놔라. 내일까지 서로 얼굴도 못 보게 말이야. 네, 마님! 그렇게 민철과 월양은 서로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절규가 비 내리는 밤하늘에 메아리 쳤지요. 월양님. 훈장님,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요. 하지만 하늘은 선량한 이들을 버리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낡은 헛간에 묶여 있었고 월양은 기생방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부시럭부시럭 헛간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젊은이, 거기 있느냐?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도와주었던 그 거지 할머니가 서 있었지요. 노 밖에서 어떻게 여기를. 내가 도와주마.
약속했잖느냐. 3번의 시련 후에 행복이 온다고. 할머니가 민철의 밧줄을 척척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지 할머니 치고는 손놀림이 너무 능숙했거든요. 할머니, 혹시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아니요? 호호호. 이제 말해도 될 것 같구나. 사실 나는 전직 궁녀였단다. 뭐라고요? 궁녀라고요? 민철이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은 김상궁이다. 30년 전 궁에서 나온 후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말이야. 그럼 월양이 말했던 그런데 왜 나를 도와주신 거요? 그 복렬한 년 예전에 궁에서 일할 때부터 알고 있는 나쁜 여자야. 그때도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거든. 할머니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특히 한성남 좌의정과 짜고 충신들을 모함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월향이 아버지도 그때 억울하게 당했고 말이야. 그럼 노파께서 그 일을 다 알고 증거를 갖고 계시다는 거요? 물론이지. 증거도 다 갖고 있고. 할머니가 품속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잡것들이 짜고 한 일의 증거야. 한성남이 복녀한테 보낸 편지들이지. 정말이요? 그럼 이걸로 그래. 이제 그 나쁜 것들을 혼내줄 수 있어. 자, 어서 월향이부터 구하러 가자. 민철과 할머니는 기생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복녀가 월양을 괴롭히고 있었지요. 이제 진짜 끝낼 시간이야. 이 더러운 것아. 마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민철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만둬! 이놈이 어떻게 여기에? 복례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녀! 이것이 바로 내 악행을 밝혀줄 증거들이라! 한성남과 짜고 충신들을 모함한 일, 이 편지가 다 증명하고 있어!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하늘이 다 보고 계셨나 보지? 이제 관아에 신고해서 내 죄를 밝힐 거요! 복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순간이었지요.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며칠 후 관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복녀와 한성남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틀 뒤 부사 대감께서 직접 나서서 사건을 조사하셨습니다. 이 증거 서류를 보니 한성남과 복녀가 짜고 충신들을 모함한 게 확실하구나. 아이고, 이런 더러운 놈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단 말이가. 구경꾼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요. 복녀는 즉시 체포하고 한성남에게는 사형을 명하라. 부사님, 복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유배형으로 다스리겠다. 평생 고생하며 죄를 뉘우치게 하라.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내가 누군데. 그렇게 복녀는 관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닥쳐! 이 더러운 거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사람들이 복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월양의 아버지 윤대감의 누명도 완전히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윤대감은 영모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구하려던 충신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부사님, 이 편지를 보시면 윤대감께서 한성남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모함을 당하신 것입니다. 김상궁 할머니가 설명해 드렸지요. 그렇다면 윤가의 명예를 즉시 회복시켜라. 그리고 몰수했던 재산도 모두 돌려주도록. 감사합니다, 부사님. 월양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3년 동안 억울하게 기생신분으로 살았던 서름이 마침내 풀린 것이었지요. 이제 월양 당신은 다시 양반과 규수가 되신 거요. 민철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된 후 민철과 월화는 혼례를 올렸고 드디어 그날 밤 화촛불이 환하게 밝혀진 신방에서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에게는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김상궁 할머니가 아기를 보러 찾아왔지요. 젊은이, 내가 했던 예언을 기억하느냐? 아, 할머니, 3번의 시련 후에 행복이 온다고 하신 말씀 말이오? 그렇다. 첫 번째 시련은 혼례 파탄이었고, 두 번째 시련은 복녀의 괴롭힘, 세 번째 시련은 체포와 이별 위기였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이제 진정한 행복을 얻었구나. 민철과 월양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예언대로 되었던 것이지요. 할머니, 그런데 처음에 저를 도와주신 이유가 뭐였소? 호호호.
너의 선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지. 굶주린 나를 도와주던 그 따뜻한 마음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단다. 그리고 잠시 뒤 할머니는 아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아버지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겠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경상도 그 마을에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민철과 월양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낸다고 하지요. 옛말에 선인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에게는 후손에게 좋은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 속 민철이 굶주린 할머니를 도운 작은 선행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큰 복으로 돌아왔듯이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우리의 삶 또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한 마음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악한 마음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따르는 법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선한 마음과 진정성으로 헤쳐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하다 보면 그 마음은 언젠가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